반갑습니다. 임태훈 강사입니다. 주요 계정 과목 회계처리 전산회계 시험 대비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자 예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당자 예금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자 예금이란 게 무엇이냐? 일단은 예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통장을 말합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저축하는 걸 말하겠죠. 근데 당자 예금이란 건 좀 특이해요. 당자 예금은 뭐냐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하는 걸 당자 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은행에 당자 예금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뭘 준다? 수표 책자를 줍니다. 그걸 받아와서 우리는 뭐 한다? 돈 대신에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했다?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내 당자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당자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자예금 뭐다?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하는 걸 당자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자예금을 개설할 시에 당자차월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이 당자차월이 뭐냐면요. 당자수표를 발행 시점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뭐 한다? 당자차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을 대여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자예금이라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목적 예금이에요. 근데 메리트가 뭐라고요? 당자예금의 잔액이 부족한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부족한 만큼을 은행이 대여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계약이란다? 당자차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자예금을 개설할 때 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맡긴다? 현금, 머니를 은행에 모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 예금을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당자 거래 중 잔액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뭐 한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당자 차월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단기 회계상은 단기 차입금 아니면 단기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자 차월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요. 결산 때 이걸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정리분기라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한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겠죠. 돈을 빌리면. 자, 그럼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당자예금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을 가지고 볼게요. 10월 1일 날 우리은행과 당자 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100만 원을 당자 예금했습니다. 자, 내가 우리은행에 가서 어떻다? 당자예금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했다? 당자예금했어. 그럼 일단은 현금이란 자산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되며, 그리고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자예금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뭘 준다고요? 수표 책자를 줍니다. 그 다음 10월 10일 날 원재료 80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아 있어요. 자, 원자재를 샀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자, 수표를 끊어줬어요. 자, 수표를 끊을 목적의 내역을 무슨 예금? 당자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표를 끊어주면 어떻게 한다? 이 당자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표를 끊어주면 그 수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 은행에 찾아가서 내 통장 당자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하자? 당자예금에서 돈이 인출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영업부 컴퓨터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아 있어요. 자, 컴퓨터는 사용이 목적이죠. 그걸 우리는 뭐다? 컴퓨터, 책상, 의자, 이걸 우리는 비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수표 발행 목적의 예금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당자예금이 이렇게 50만 원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왜?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예금하고 10월 10일 날 80만 원을 꺼냈었잖아요. 그러면 잔고는 2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표로 50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잔고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도수표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당자예금을 개설할 때 당자 차월 계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무조건 맺게 돼요. 그래서 당자 수표를 발행 시점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당자 차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잔고가 부족하면 은행에서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해요. 자, 예제 2번을 가지고 볼게요, 일단. 자, 예제 2번을 가지고 볼게요. 10월 1일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에 금하다. 그리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우리 당좌 차월이 뭐라 했죠? 당좌 예금이 잔고가 부족하면 은행이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당좌 차월 계약이라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맺는 거죠. 그리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50까지 맞죠? 빌려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담보 계약을 해요. 우리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해요? 부도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 담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1억을 담보로 제공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세요. 담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건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담보로 맡겨뒀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담보 제공한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일단은 현금 100만 원을 당좌예금했어요. 그럼 일단은 현금이라는 자산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하나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10월 10일 날 원재료를 8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일단은 원재료를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수표 발행 목적인 애가 무슨 애가?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 지금은 뭐예요?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내 당좌 예금 갖고 수표를 발행해도 되겠죠. 지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0월 15일 영업부 컴퓨터 5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했어요. 자, 일단은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책상 의자를 뭐라 했다? 비품이라고 했어요.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 수표를 50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잔고가 얼마밖에 없다고요? 20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뭘 맺었다?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놨죠. 어떻게? 이렇게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놨어요. 얼마까지 빌려준다고요? 50만 원까지 빌려주겠대요. 그럼 지금은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내 잔고가 20이 있으면 30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수표를 발행했어요. 내 돈은 얼마만? 내 잔고 20만 빠져나가고 부족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빌리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다른 계정을 써도 됩니다.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당좌 차월이란 계정을 써도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뭘 쓴다고요? 차입금이란 계정을 써서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당좌 차월 계약이겠죠. 당좌예금이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부족액을 은행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의 핵심은 뭐다? 당좌 차월 계약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페이지고요. 자, 먼저 3월 1일자 거래부터 보죠. 우리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예금에서 만원을 당좌에 받아 있습니다. 당좌 차월 한도액은 10만원. 이게 뭐예요? 당좌 차월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준다. 당좌 예금이 잔고가 부족하면 그걸 당좌 차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도는 얼마까지? 10만원까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현금 20만원을 당좌 예금 개설 보증금으로 입금하되 있어요. 자, 지금은 뭐예요? 담보로 뭘 맡겼다? 현금을 은행에 애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당좌 예금으로 이체를 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개설 보증금이라는 것은 뭘 맡긴 거죠? 돈을 머니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걸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설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담보로 맡긴 게 아니고요. 현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금을 해서 그걸 현금을 뭐로 하겠다? 담보로 맡겨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라는 자산은 빠져나가고 20만원. 그리고 요 애치해둔 거, 이걸 개설 보증금이라고 해요. 은행에 맡겨둔 거죠. 결론은 예금을 해둔 거기
예금을 해둔 게 되겠죠. 이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5월 20일자를 보겠습니다. 상품을 5,000원을 매입하고 뭐래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아 있어요. 일단은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의 증가가 5,000원이 되고요. 자, 수표를 발행했어요. 지금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요? 10,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빌리지 않고도 되겠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대변인 무슨 예금? 당자 예금이란 게 됩니다. 3페이지지요, 페이지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10월 16일자를 보겠습니다. 하이마트에서 업무용 컴퓨터 10,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아 있어요. 일단은 컴퓨터는 사용 목적인 거죠. 업무용.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 있어요? 5,000원 밖에 없는데 수표를 10,000원을 끊었잖아요. 그럼 잔액이 부족할 때 은행한테 빌리는 계약을 뭘 했다?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잔고가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마? 5,000원이 빠져나가고요. 당좌예금이. 나머지 부분은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다른 계정으로는 뭐를 쓸 수가 있겠다?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5일자를 보겠습니다. 갑상점에 제품을 15,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당좌 예금으로 받다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제품을 팔았어요. 우리는 판매가 목적인 물건을 팔면 수익이 창출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에는 수익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당좌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당좌 예금이 15,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를 볼까요? 과거에 내가 은행한테 잔고가 부족해서 빌린 돈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빌렸던 차입금 5,000원을 갚고요. 나머지 잔액 얼마에 대해서 10,000원에 대해서 당좌 예금이 된다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당좌 예금의 가장 핵심은 뭐다?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건 뭐다?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수표를 발행했을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이 빌려주는 계약. 맞아요. 이걸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3페이지에. 자, 3페이지에 예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원재료를 100만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예상으로 하다. 단 당좌예금 잔액은 30이 있다 이랬어요. 일단은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수표를 발행했어요. 얼마를요? 60만 원을. 근데 잔고가 얼마밖에 없다고요? 3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일단은 당좌 예금은 내 돈은 30밖에 없어요. 근데 수표를 얼마를 발행했다고요? 60원. 그럼 30원 돈을 빌려야 되겠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예상으로 했으니까 다음에 돈 주자 부채의 증가 무슨 검 판매 목적인 물건을 예상으로 사왔어요. 그걸 뭐라 한다? 예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잔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그걸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했던 핵심 정리 사항을 보도록 하죠. 먼저 당좌예금이 뭐라고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인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은행에 예금을 내두고 수표 책자를 받아와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수표를 발행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당좌예금의 핵심 메리트는 뭐가 된다? 당좌 차월 계약이에요. 당좌 차월 계약이란 건 뭐다? 수표를 발행 시점에 당좌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은행이 뭐 해주겠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된다? 당좌 차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 계정으로 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뭐다? 결산 시점에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를 해서 다시 계정을 차입금 계정으로 또 대체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차입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뭐다? 관리 목적으로는 당좌 차월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당좌 차월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산 때 이걸 다시 계정을 어디로 대체를 해줘야 되겠다.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면 좀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할 정리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 수업 목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